내 자식들은 이제 없다.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정희 할머니가 내린 충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부동산과 예금, 그 모든 것을 자식 넷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전부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식들은 엄마가 고양이에게 홀렸어. 라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정말 한 마리 고양이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파괴된 걸까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23세 세상을 떠난 손자 민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손자, 재산에는 관심도 없이 오직 할머니만을 진심으로 아꼈던 그의 아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호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죽은 후 이상한 고양이 한 마리가 할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자식들이 할머니를 속이려 할 때마다 먼저 알아채고 막아섰습니다. 인감 도장을 훔치려는 큰아들을 막은 고양이, 할머니를 약하게 만들려는 둘째의 약을 찢어버린 고양이, 요양원 보내려는 막내딸의 서류를 파손한 고양이. 할머니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죽은 손자 민호가 보낸 게 틀림없다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보낸 수호천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민호의 이름으로 교통사고, 유가족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모두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너희는 효도한 적이 없다. 민호만이 내게 진심이었다. 자식들은 발악했습니다. 법정 싸움까지 불사하며 유언장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검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고양이는 정말 죽은 손자의 화신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자식들에게는 정말 단 한 푼의 사랑도 없었던 걸까요? 자식들의 충격적인 배신과 한 마리 고양이가 바꾼 운명.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혈육보다도 진심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한 할머니의 처절하고도 감동적인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할머니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자 자식들은 각자 손에 과일 바구니며 값비싼 보약 상자를 들고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송편과 갈비찜, 전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큰아들 정수가 술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꼭 건강 챙기셔야 돼요.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죠. 둘째 아들 정민은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아 엄마, 다음 주에 병원 같이 가요. 약도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형들이랑 달리 제가 엄마 제일 잘 챙기는 거 아시죠? 라며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막내딸 정은은 눈가를 적시며 엄마.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늘 곁에 있어 주세요. 라며 품에 안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효심 깊은 자식들이 모인 풍성한 잔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의 눈에는 그들의 시선이 자꾸만 장롱 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통장과 인감도장이 있는 그곳 말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식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나누는 대화가 할머니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그러게. 그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야. 엄마 땅은 누가 가져가야 맞는지 얘기해야지. 그 땅값이 지금 얼마인데? 정희 할머니는 방 안에서 그 목소리들을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웃으며 잔을 부딪히고 있지만 속에서는 재산을 두고 다투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내 굳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그래도 스스로를 위로해 보려 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 민호가 세상을 떠난 건 너무도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밤길을 달리던 차량이 민호를 덮쳤습니다. 차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곧바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경찰은 뺑소니라 했고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23, 막 인생을 시작하려던 청년의 꿈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민호의 죽음을 확인한 순간 정희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부르짖는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민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희 할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민호의 영정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대신 갔어야지 민호야. 내가 갔어야지. 떨리는 목소리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처절했습니다. 흰 국화꽃을 들고 찾아온 조문객들도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여. 민호가 그렇게 할머니 잘 따랐는데. 하지만 정작 자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들의 대화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첫째 날 밤, 빈소 밖에서 큰아들 정수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죽으니까 엄마 마음이 더 약해지셨네. 이제 슬슬 정리해야겠다. 둘째 정민은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형, 너무 노골적이지 마. 그래도 사람들 듣는데. 하지만 맞는 말이지.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해. 누가 관리해드려야 해. 막내 정은은 눈물을 닦으며 흘끗 엄마를 보더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못 사실 거야. 요양원 보내야지. 그래야 집도 정리하고 우리도 편해져. 정희 할머니는 그 목소리들을 모른 척했지만 이미 다 들었습니다.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자를 잃은 슬픔도 견디기 어려운데 자식들이 마저 그 슬픔마저 발판 삼아 재산을 차지하려 한다는 사실에 더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밤 민호의 방 앞에 서서 문을 열지 못한 채 서 있곤 했습니다. 방 안엔 아직도 민호의 웃음소리가 남아있는 듯했고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기만 해도 민호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환상일 뿐 현실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민호를 잃은 뒤 할머니의 몸과 마음은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밤마다 뒤척이다 겨우 새벽녘에 잠들곤 했습니다. 병원에선 영양제를 맞으라 했지만 그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길과 전봇대 밑에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록빛 눈으로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발걸음을 맞춰 뒤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리 가. 난 고양이 같은 건 싫어해. 따라오지 마라. 할머니가 손을 휘저었지만 고양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려 하면 계단까지 기어오르려 했고 골목길에 들어서자 그림자처럼 발끝을 밟으며 따라왔습니다. 이상한 건 고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알아보는 듯했고 때로는 걱정스러운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휴지로 눈물을 닦을 때면 고양이도 작게 울었습니다. 참 이상한 녀석이네. 결국 집 앞까지 따라온 고양이를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참 고집도 세구나.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고양이는 성큼 집 안으로 들어왔고 낯선 공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방 한 구석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민호의 목소리와 닮아 있어서 할머니의 가슴은 다시 한 번 저렸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울다 지쳐 눈을 붙이곤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으며 편안하게 잠이 왔습니다. 꿈속에서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뜬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고양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민호냐? 고양이는 낮게 울며 대답하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양이가 집에 들어온 날로 일주일 후 큰아들 정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중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사기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통장이나 인감도장 같은 중요한 것들 제가 좀 맡아서 관리해 드릴까요? 정희 할머니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내가 정신이 멀쩡한데 뭘 맡겨.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전화 사기가 얼마나 교묘한데요. 혹시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요? 그냥 안전하게 제가 보관해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수는 서둘러 장롱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과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고양이가 서랍 위로 뛰어올라 발톱을 세우며 위협하듯 울었습니다. 이런, 고양이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정수가 고양이를 밀어내려 하자 고양이는 더욱 거세게 울며 서랍을 지켰습니다. 그 소리에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수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런데 고양이는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할머니는 고양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따라다니더라고. 이상하게 정이 가서. 정수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고양이가 방해만 안 했어도 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둘째 아들 정민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약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받은 약 말고 더 좋은 걸로 바꿔드렸어요. 이게 수입산이라 비싸긴 하지만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정희 할머니는 의아해했습니다. 병원 약도 잘 듣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아니에요, 엄마. 이게 훨씬 좋다니까요. 제가 약사랑 상의해서 가져온 거예요. 사실 정민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력을 떨어뜨려서 자신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약 봉지 안에는 할머니를 더 졸리게 만들고 기력을 빼는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민이 약을 바꿔치려는 순간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약봉지 주변을 맴돌더니 갑자기 발톱으로 봉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아, 이런. 고양이가 왜 이래? 정민이 당황해하는 사이 고양이는 찢어진 약봉지를 물어뜯으며 방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민아, 이 약이 정말 병원 약보다 좋은 거야? 그러면 엄마, 고양이가 이상하게 구는 거네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이미 의심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그냥 장난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괜찮다. 병원 약이면 충분해. 정민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획이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막내딸 정은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정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근처에 정말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최고급이고 간병인도 24시간 있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편해져요. 서류를 펼쳐 보이며 계속 설득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사진.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심심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서류 속 작은 글씨에는 위험한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원과 동시에 현재 집을 처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은은 그 부분을 손으로 가리며 설명을 피했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책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발톱으로 서류의 중요한 부분을 콕콕 찍었습니다. 마치 이 부분을 보라고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고양이가 가리키는 부분을 자세히 보자 숨겨진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정은아, 이게 뭐야? 집을 처분한다는 게? 정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그건 그냥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 넌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아니라 집을 노린 거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평소 잘 찾아오지 않던 셋째 아들 정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장 교활한 방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힘드시죠? 형들이 자꾸 와서 괴롭히고. 정호는 다른 형제들을 비난하며 자신만이 할머니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형들은 다 욕심만 있어요. 저는 진짜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그러면서 슬쩍 꺼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혹시 모르니까 저한테 위임장 하나 써주세요. 형들이 나쁜 짓 못하게 제가 막아드릴게요. 위임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정호는 할머니가 글씨를 잘못 읽는다는 걸 악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 사인만 해주세요. 복잡한 건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펜을 들려는 순간 고양이가 갑자기 서류 위로 뛰어올라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발톱으로 서류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고양이가 왜 이래? 정호가 고양이를 밀어내려 하자 고양이는 더욱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정호야, 이 서류 정확히 뭐야? 아, 그냥 간단한 위임장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다른 형제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그냥 장난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됐다.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해. 누구한테도 위임할 일 없어. 정호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잇따른 배신에 할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고양이는 늘 할머니 무릎 위에 몸을 눕혔습니다. 부드러운 체온이 심장 깊이 전해져 왔고 할머니는 마치 민호가 곁에 와 있는 듯 느꼈습니다. 눈물이 차오를 때마다 고양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울었고 그 소리는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낮이 되면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자식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집 관리 힘드시죠? 저한테 맡기세요. 엄마, 병원 자주 가셔야죠. 제가 대신 계좌 관리해 드릴게요. 엄마, 요양원 들어가셔야 편해요. 다 엄마 위해서예요. 말끝마다 엄마 위에서라 했지만 그 말의 속내는 너무도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웃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조차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너희는 날 위해 말하는 게 아니다가 나를 돈으로만 본다. 그러나 정작 자식들은 그 말을 흘려듣고 더 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절망으로 꺾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믿으려 했지만 이제는 믿을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만이 진심이구나. 민호야, 내가 이 아이를 보낸 거지? 고양이는 할머니의 손에 고개를 비비며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위선을 참고 살지 않겠다고. 자식들은 할머니가 점점 자신들을 경계한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 함께 나타났습니다. 가족회의라는 명목으로 할머니를 압박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모인 김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큰아들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에는 이 집이 너무 크고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는 게 어때요? 둘째 정민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집 관리도 우리가 대신 해드리고요. 엄마는 편하게 쉬시기만 하면 돼요. 막내 정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런 말하는 것도 다 엄마 생각해서예요. 혼자 계시면 너무 위험해요. 셋째 정호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서류 하나만 써주세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바로 처리할 수 있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그들의 속셈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걱정한다면 왜 내가 가장 아끼던 민호가 죽었을 때 제대로 위로도 안 했냐? 자식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때 우리도 슬펐어요. 슬펐다고? 장례식장에서 재산 얘기나 하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실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민호 장례식 때부터
내 재산 생각만 했다. 슬퍼하는 척은 했지만 속으론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겠지.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고양이는 곁에서 조용히 할머니를 지켜보며 때때로 작게 울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민호의 이름으로 교통사고, 유가족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선생님, 이 고양이도 끝까지 잘 돌봐 달라는 조항을 넣어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자식분들이 알면 반발이 클 텐데요. 상관없어요. 진짜 자식이라면 내 뜻을 이해해 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자식이 아니었던 거고요.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달려왔습니다. 예상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큰아들 정수는 문을 박차고 들어와 고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에요? 우리가 평생 효도했는데 남한테 다 준다고요? 둘째 정민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고양이한테 홀렸어. 그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 정민이 고양이를 발로 차려 하자 할머니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셋째 정호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내 정은은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한 번만 생각 다시 해주세요. 정말 한 번만요. 하지만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효도? 너희는 효도한 적 없다. 민호만이 내게 진심을 주었다. 이제 내 자식은 없다. 나는 남은 날을 민호와 이 아이와 함께 살겠다. 고양이는 할머니 발밑에서 꼿꼿하게 앉아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그 결심을 지지하듯이. 자식들은 결국 법적 다툼을 시도했지만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의 봉사 모임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재단을 통해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외출할 때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밤에는 침대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마치 정말 민호가 돌아와서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봉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민호 재단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할머니의 집은 이웃들이 편안하게 찾아오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 중에서는 막내 정은만이 뒤늦게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할머니는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은이 진심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창가에 앉아
고양이를 품에 안고 노을을 바라보던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내가 날 지켜줬구나.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거다. 남은 날은 너와 함께, 그리고 내가 남긴 따뜻함으로 살겠다. 고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금빛 햇살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 할머니의 얼굴 위에 평온한 미소를 비추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욕심이 아닌 진심 속에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식들이 남기지 못한 사랑을 손자의 미소와 고양이의 눈빛에서 끝내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오늘도 할머니의 곁에서 조용히 그 사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할머니는 생의 마지막에서야 깨달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었습니다.